주의하시길 바래요. 주의해야 할 점이니까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여기 속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살짝 자리를 틀어서 여기로 속해지면 되는 일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해안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또 닭띠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우리 닭띠분들도 많이 기다려 주셨을 텐데 네. 닭띠분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먼저 올해 2023년 좀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우울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왜냐면 이 닭띠분들이 이 뭐가 있냐면 조금 급한 성격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뒤끝이 없는 좋은 성격이기도 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믿는 거에서 배신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날라가 버렸다든지 네네네.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요. 또 이 몸 쪽으로 건강 네네네. 쪽으로 희귀 질병이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가지고 조금 우환이 발생했던 경우도 좀 봤고요. 그리고 뭐 그 아까 사람 믿는 거에서 이제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것도 들어왔지만 네네네. 가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새롭게 자꾸 인연을 떨쳐버려야 되는 새로운 인연을 짜져서 지금 인연을 떨쳐버려야 되는 네네네. 그런 조금 다사다난했던 그 다사다난이 좋은 일로 됐으면 좋은데 조금 안 좋은 결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올해 되게 풍파 많고 좀 고생 많이 하셨던 해운년이요? 네, 풍파가 많았던 그런 해운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신기한 거는 이제 계속 조금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셨다든지 네네. 이런 분들은 또 괜찮게 넘어갔어요. 잘 그래도 넘어갔는데 네네네. 그 올해 안 좋은 일 겪은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깊게 고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정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새롭게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자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또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는 어떤 좋은 해도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보실 때 우리 닭띠분들 올해 좀 금전이라든지 인간관계 흐름은 조금 어떻게 흘러오셨던가요?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묻혀놔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에 투자를 하셨다든지 네네네. 이런 쪽의 일이라면은 이렇게 좀 묶어놔야 되는 상황에 있었고요. 그거를 정리하셨다면 조금 불이익을 당하셨을 것이고, 인간관계로서는 거의 다 이제 조금 배신을 많이 당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뭐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는데 퍼센트율로 따지자면은 안 좋은 쪽이 30%, 좋은 쪽이 새로운 인연을 만났더라도 좋은 쪽으로 70% 발전할 수 있는 시작의 단계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크게 낭망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우리 닭띠분들 올해 벌써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네, 때문에 네. 내년 신년 운세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닭띠분들 내년 2024년에는 좀 어떤 운기들이 좀 찾아올까요?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운이 좋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운은 좋은데 네네. 그 운이 너무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운에서 시작을 한다면 이게 꽃이 크게 필 수가 있긴 하지만 네네. 없는 가운데서 0%나 10% 가운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시도를 하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걸 이렇게 전반적으로 욕심이 좀 많으세요, 닭띠분들이. 네네네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좋은 일을 원하는 이런 타입들이시라면은 네네네. 신중하게 가셔야 되는 해운년이 이제 내년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처음부터 하지를 말고 네. 조그만 거 하나 해보고 그게 결과를 얻었다. 그럼 그 다음에 2개를 벌리고 2개가 결과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3개를 벌리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밀고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다시 일어나는 해운년이 될 거라고 저는 반드시 약속을 드릴 만큼이나 단지 그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네네네. 처음에 큰 거를 바라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는 금전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편으로 끌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작은 계획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 분들은
조그만 것부터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매사에 운은 좋게 작용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라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만 하지 않으시면은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경고망동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 닭띠분들이 입을 조금 못 참으세요. 말하는 거. 말하는 거에 이렇게 이 언변력이 좋은 재주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닭띠분들 신년 운세 그래도 전반적으로 운기는 좋게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운은 좋죠. 네네. 네. 그럼 이제 나이대별로 또 들어가면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아요. 많이 틀리다고 봐야죠. 네네. 나이대별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갑진년에 네네. 내년 기준 나이. 그렇죠. 내년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닭띠분들이 다 좋으세요. 왜냐하면 육합이 들어가 있는 해운년이고 네네네. 내년이 이제 그 용의 해운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청룡의 해운년.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잠자리에 있다가 꼬꼬댁하고 일어나면서 날개 이 양쪽 날개 이제 날개를 핀다. 네네. 그런 해운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32살에 개유년생 분들이 이제 닭띠분들 중에서는 조금 굉장히 그래도 성격이 모나지 않고 잘 이렇게 만인간들 속에서 융화가 될 수 있는 해운년인데요. 전공을 바꾸거나 직장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언변력이 뛰어난 어떤 뭐 그 아나운서라든지 네네네. 선생의 자리 아니면 교수의 자리 이제 도전을 해보실 분들은 도전을 하시는 게 좋다고 나오는데요. 외국에도 운이 열려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해운년이고 44살의 신유년생 분들이 조금 굉장히 많이 고통스럽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44살이 되시면서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잠재워진다. 음력 3월 정도까지는. 네. 그리고 관제나 시비송사를 겪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승수할 확률이 조금 높다.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해야 된다든지 도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금 졌다라든지 아니면은 재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결과가 안 좋았다. 이런 분들이 이제 조금 방향이 호전이 된다라는 그런 해운년이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집안의 어르신들, 부모님 잘 챙기셔야 돼요. 네. 집안의 어르신들이 급격히 몸이 안 좋아지거나 질병이 생기면서 우환이 들어오는 조금 운이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 주변에 가까이 계시거나 멀리 계신다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건강이 괜찮은지 반드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44살의 신유성 분들이 특별히 끼가 많아요. 이 끼가 많다는 거는 다방면으로 습득력이 좋고 눈썰미가 좋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 파악도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를 원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람 믿고 투자했다가 많이 깨졌는데 올해 괜찮을까? 그랬다면 올해는 괜찮으십니다. 올해는 사람 믿고 투자를 해도 그 안에서 동업제의가 들어오더라도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력으로 5월, 6월생 남자분들 올해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아요. 뭐 뒤통수를 뭐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좀 믿으셔도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성 간에 그 귀인 중에는 이성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려 있기는 한데요. 조금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귀인이 나를 해칠 사람인지 좋은 쪽으로 해칠 사람인지 좋은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 나하고 맞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쪽으로 보여지시고요. 특히 언론이나 나라에 관을 쓰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아나운서라든지 언론의 관계, 뭐 신문, 뭐 기자, 언론 쪽에 관련된 분들이시거나 나라에 이제 관을 쓰셔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역동적이야. 바쁘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사주가 또 아니면 나를 끌어주는 윗선이 나를 배신할지 안 할지
짚어보셔야 됩니다. 주의하시길 바래요. 주의해야 할 점이니까요. 네.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속해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살짝 자리를 틀어서 여기로 속해지면 되는 일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정가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는데 보니까 정가라는 사람이 나를 안 끌어주고 김가라는 사람이 나를 끌어주게 되는 상황도 있단 얘기예요. 그런 네. 판단을 받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56살의 기후년생 분들 네네. 기후년생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급하게 결정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을 안 하고 딱 들어오는 필대로 결정을 하는 네네네. 깊게 고민해봤자 한 3시간 저는 그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부 다 갖고 계시는 게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분들은 안 좋은 관제성사나 이런 게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승소하는 길로 지금까지 끌어오셨던 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계속 같은 근성을 가지고 가실 것이고 네네네. 이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요. 모르는 내 발 밑에서 내 발을 갖다가 빨아주고 씻겨주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라면은 아주 그냥 죽을 듯이 했던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 네네네.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크게 치고 망하는 이런 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이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하시고 있는 분들은 내 부하 직원이 나를 타넘고 올라올 사람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관직, 나라 관직을 머리에 쓰고 계시는 분들은 네네. 나의 오른팔이 나를 떠나서 딴 쪽으로 이동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 성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68살의 정유년생 분들이 건강에 적신호가 옵니다. 이분들은 내가 볼 때는 사람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타입이시거든요. 네네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이 바빠요. 그러니까 나의 에너지에 비해서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움직임을 적게 하시고 이미 올해 해오년 67살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셨던 분들이라면은 멈추셔야 돼요. 모든 활동을. 그래야 건강을 지켜낼까 안 지켜낼까 중요한 이 찬스에 있기 때문에요. 매사에 조금 건강관리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닭띠분들 신혼운세도 이야기를 나눠보았고 네. 닭띠분들 내년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정말 좋은 일, 대박나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길 말씀해 주셔서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다음 네.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